가난한 집 딸과 결혼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느냐? 3년 전 미영은 준호 아버지의 매정한 말에 파혼당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준호의 결혼식 당일 미영이 웨딩홀에 조용히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신부 은지가 미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부케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요. 이 결혼 못하겠어요. 그러고는 웨딩드레스를 휘날리며 울면서 뛰어나가 버렸죠. 웨딩홀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그때 준호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박 사장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년 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동네 식당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28살 미영과 그녀의 언니 수진 그리고 78세 외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30살 준호와 그의 부모인 58세 박 사장, 55세 김 여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오늘은 미영과 준호의 약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미영은 손을 꼭 쥐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박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답게 점잖은 정장 차림이었고 김 여사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반면 미영의 가족은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수지는 간호사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고 할머니는 오래된 한복을 정성스럽게 다려 입으셨죠. 식당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애 아버지는 뭘 하시나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김 여사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가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수진이 대답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미영이도 곧 간호사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박 사장과 김 여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집은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김 여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전세요. 김 여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전세도 비싼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준호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미영 앞에서는 당당하던 준호가 부모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미영은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준호가 뭔가 말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박 사장이 회사 이야기를 하자 수진이 병원 이야기로 맞받아쳤지만 격차는 확연했습니다. 미영은 젓가락을 들고 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더니 박 사장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수진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미영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왔잖아. 할머니도 미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제일 예쁘고 착해. 그런데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미영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오빠. 준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미영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10분 후 박 사장과 김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전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박 사장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 형편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준호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덧붙였어요. 빚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에 부담이 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빚이 있긴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애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하지만 김 여사는 단호했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호사 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 씨,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준호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김 여사가 쌀쌀하게 대답했어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미영이 식당을 나서자 수진과 할머니도 따라 나섰어요. 밖에서 미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걸까요? 수진이 미영을 꼭 안아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미영아,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할머니도 미영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그날 밤 미영은 결심했어요. 언젠가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3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미영은 33세, 언니 수진이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국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과거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이 병원의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미영은 3년 전에 그 굴욕적인 상견례 이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가장 믿음직한 간호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3년 전에 수줍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오늘도 미영은 새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미영 선생님, 3층 VIP 병동 담당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어요. VIP 병동이요. 미영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VIP 병동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이었거든요. 수진 수간호사님께서 미영 선생님을 지명하셨어요. 미영은 수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언니, VIP 병동 담당이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아, 내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간호사야. 큰 돈 들여 치료받는 환자들이니까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만큼 성실하고 꼼꼼한 간호사 없어. 자신감 가져. 그리고 이번 기회로 내 실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수진이 미영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렇게 성장했네.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병원 응급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급 환자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응급실로 향했죠.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를 보는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8세 남성 환자였는데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고 의식은 반혼미 상태예요. 수진이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영을 불렀어요. 미영아, 이 환자 VIP실로 옮겨. 내가 담당해. 미영이 환자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바로 3년 전 자신을 굴욕적으로 대했던 박 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 환자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년 전에 저를 파혼시킨 준호 아버지예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환자라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환자는 환자야. 내가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미영이 망설였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수진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게 바로 기회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진정한 프로는 개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해. 미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환자를 VIP 병실로 옮기는 동안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년 전 그 굴욕적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미영은 전문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의사에게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박 사장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가끔 눈을 뜨곤 했어요. 미영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의 아내 김 여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3년 전과 달리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김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영은 김 여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간호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박 사장의 병실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지 불편한 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문 간호사로서의 책임감이 개인적 감정보다 앞섰어요. 새벽 3시쯤 박 사장이 깜짝 깨어났습니다.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사장이 미영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마음이 묘해졌어요. 3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국민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매일 정성스럽게 박 사장을 돌봤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하게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박 사장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어요. 의식도 많이 맑아졌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영을 3년 전에 그 여자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간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미영입니다.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영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네요. 박 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미영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박 사장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간호사님이 너무 성실하고 친절하셔서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준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아들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다니는데 곧 결혼 예정이에요. 박 사장의 대답에 미영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예정이라니 준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상처받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여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네. 김 여사가 박 사장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이야. 정말 성실하게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박 사장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여사도 미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젊은 간호사라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미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 여사가 갑자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남편이 퇴원하면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정성스러운 간호사 처음 봐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때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 어떠신가요? 수진이 박 사장을 진찰하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간호사님 덕분에요. 박 사장이 대답했어요. 수진이 미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정말 실력 있는 간호사거든요. 어떤 어려운 환자도 잘 돌봐줘요. 김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수진과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자매예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닮으셨구나. 김 여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언니분도 의사시군요. 정말 훌륭한 자매네요. 수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미영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동생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미영이 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이 아이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어요. 3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집안에서 우리 집안 형편을 문제 삼아서 파혼당했거든요. 김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참 서글퍼요. 하지만 우리 미영이는 그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죠. 박 사장이 조용히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간호사님, 혹시 그 남자분 이름이 뭐였나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망설였어요. 굳이 그런 걸 말씀드릴 필요는. 김 여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혹시 준호라는 이름 아니었나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김 여사와 박 사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설마 미영 씨가 그때 그 여자분인가요?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예요. 김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나. 박 사장의 얼굴에 충격과 후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다 지난 일이고 저는 지금 환자분을 담당하는 간호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 사장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수진이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영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네.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 아셨으니까 더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박 사장이 진실을 안 후부터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고 박 사장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전문적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었죠. 간호사님, 아니 미영 씨.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편하게 간호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고집했어요. 미영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3년 전에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미영이 박 사장의 혈압을 재며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김 여사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물적으로 생각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며느리감인데. 미영이 김 여사의 손을 살며시 뺐어요. 여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때 수진이 들어왔어요. 환자분들 컨디션 어떠세요? 박 사장이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수진 간호사님, 정말 훌륭한 동생을 두셨네요. 이런 간호사 처음 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 간호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 김 여사가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미영 씨 결혼 계획은 없나요? 아직 너무 젊고 예쁜데. 미영이 당황했어요. 그런 계획 없어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다음 주에 결혼해요.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박 사장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준호가 계속 미영 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영이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신부 은지 씨도 눈치채고 있어요. 준호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요. 미영이 불편해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저랑 상관없어요. 준호 씨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 사장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 씨, 혹시 저희 아들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이요? 왜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요. 하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미영아, 가보는 게 어때? 당당하게 가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자. 미영이 망설였어요. 언니, 그런 건 별로. 김 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 제발 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박 사장이 덧붙였어요. 미영 씨가 와주셔야 준호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깊게 생각했어요. 결혼식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준호가 정말 행복해하는지,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알겠어요. 시간이 되면 가보겠습니다. 미영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박 사장과 김 여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영 씨. 그날 저녁 미영은 할머니와 통화했어요. 할머니, 준호 결혼식에 가보려고 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겠니, 미영아? 마음 아프지 않을까?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정리됐어요. 당당하게 가서 축하해주고 올게요. 할머니가 대견해 하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자랑스럽다. 결혼식 이틀 전 박 사장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 미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이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에요. 김 여사가 미영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미영 씨, 이거 받아주세요. 간병비예요. 미영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받아주세요.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요. 수진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미영아, 받아. 환자분들 마음이니까. 미영이 마지못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어요. 박 사장이 퇴원하는 날 많은 직원들이 배웅했어요. 미영은 휠체어를 밀어 박 사장을 1층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앞에서 박 사장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 씨, 결혼식에서 꼭 뵙겠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사장님. 박 사장이 차에 올라탄 후에도 계속 미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영 옆에 서서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정말 대단해. 원수를 이렇게 감동시키다니.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픈 환자였을 뿐이에요. 수진이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성숙해졌구나. 이제 당당하게 결혼식 가서 내 모습 보여줘.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이제 정말 준비가 됐어요.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에서 준호와 은지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미영을 보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미영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단상 위에는 턱시도를 입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잘생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치고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며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26세 은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공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 대신 어딘지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은지가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미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부가 준호 옆에 서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준호가 은지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이 진심 어린 사랑보다는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은지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박 사장과 김 여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돌려 미영을 찾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도 미영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혼 여성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이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은지가 부케를 들고 뒤돌아서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미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게 아니라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미영이 일어서는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준호가 미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 준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지가 준호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봤어요. 미영을 본 순간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케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신랑이 아는 사람인가 봐. 신부 표정 좀 봐. 뭔가 있나?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웨딩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이 결혼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요. 그러고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울면서 웨딩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저래? 결혼식이 취소된 건가?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영도 당황했어요. 자신이 나타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만요. 신부분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양가 부모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박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단상으로 향했어요. 김 여사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박 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미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박 사장을 지켜봤습니다. 박 사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한 여성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박 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여성은 제 아들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분을 무시하고 파혼시켰습니다. 웨딩홀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박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여성이 바로 저기 계신 미영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신부가 그랬구나. 전 여자친구가 온 거였어. 그런데 왜 결혼식에 왔지? 박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영 씨는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밤낮으로 저를 돌봐줬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미영 씨는 간호사예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박 사장이 감정에 북받쳐 말을 이었어요. 저는 원수인 줄만 알았던 제가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미영 씨는 최선을 다해 저를 살려줬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정말 아버지를 돌봐준 거야.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환자였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박 사장이 미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와, 정말 대단한 일이네. 원수를 은혜로 갚았네.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지. 그때 수진과 민수가 웨딩홀에 들어왔어요. 미영 뒤에 조용히 서서 동생을 지켜봤습니다. 박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김 여사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알았다면.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때 웨딩홀 밖에서 은지가 다시 들어왔어요. 눈물을 닦고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은지가 단상으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요. 사실 저는 오늘까지 알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요. 준호가 놀라며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그게 무슨... 은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빠가 가끔 미영이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잠꼬대로요. 그리고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미영 씨를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준호 오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은지야, 오해야. 나는 너를. 하지만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는 여전히 미영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미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은지 씨, 오해예요. 저는 단지 축하하러 온 것뿐이에요. 준호 씨에 대한 마음은 이미 정리했어요. 은지가 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은지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고 싶어요.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 사장이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현명한 판단이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니까. 준호가 복잡한 심경으로 말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했구나.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객들이 이 진솔한 대화에 감동받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영이 은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은지 씨,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분명 더 좋은 사랑을 만나실 거예요. 미영의 따뜻한 말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미영 씨, 오늘 와주셔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준호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미영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잘 지냈어요. 준호 씨도 건강해 보이네요. 준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나는 아직도. 하지만 미영이 준호의 말을 끊었어요. 준호 씨,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미영아, 소개할 사람이 있어. 미영이 언니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갑자기 무슨.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이리 와. 민수가 다가오자 수진이 말했어요. 여러분, 제 남편 민수예요.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미영이와 함께 일하는 태민 선생님도 오늘 올 예정이에요. 미영이 당황했어요. 언니, 태민 선생님이 왜?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우리 미영이를 좋아하거든. 의사 선생님이. 박 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오, 그럼 미영 씨도 새로운 인연이 있구나. 다행이네요. 미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김 여사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미영 씨 같은 좋은 분이면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그때 웨딩홀 뒤쪽에서 78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에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했어요. 우리 미영이 당당한 모습 보러 왔지. 수진이가 모셔왔어. 수진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꼭 오고 싶다고 하셔서요. 미영이의 활약상을 직접 보고 싶다고요. 박 사장이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정말 훌륭한 손녀를 두셨네요. 할머니가 박 사장을 바라보시며 말씀했어요. 젊은이, 우리 미영이가 어떤 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머니가 관대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이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성하는 마음이니까요. 준호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보시며 말씀했어요. 준호구나. 많이 야위었네.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구나. 준호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할머니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 각자 행복한 길 찾아가거라. 우리 미영이도 새로운 시작할 거니까. 은지가 할머니께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라고 해요.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했어요. 예쁜 아가씨구나.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 그때 웨딩홀 밖에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3세 태민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답게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미영 씨, 늦어서 죄송해요. 수술이 길어져서요. 태민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미영이 당황해하며 인사했어요. 태민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태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님이 꼭 오라고 하셔서요. 미영 씨 응원하러요. 수진이 태민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병원 소아과 태민 선생님이에요. 정말 실력 있고 인품도 좋은 분이거든요. 박 사장이 태민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소아과 의사시군요. 좋은 직업이네요. 미영 씨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영 씨를 좋아해요.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미영이 더욱 당황했어요. 태민 선생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지만 태민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 저는 진심이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했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미영이한테 잘해주거라. 준호가 복잡한 심경으로 태민을 바라봤어요.
미영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김 여사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 씨,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축하해요. 미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민 선생님,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태민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미영 씨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요. 박 사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은지가 미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영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미영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 씨도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분명 더 좋은 사랑 만나실 거예요.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은지야, 둘 다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미영이 준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준호 씨,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미영아. 정말 행복해. 수진이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도 피곤하실 거야. 할머니가 박 사장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마음으로 봐야 해요. 박 사장이 깊게 인사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미영 일행이 웨딩홀을 나서려고 할 때 김 여사가 뛰어와서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 씨, 꼭 연락해요. 앞으로도 계속 지내고 싶어요. 미영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네,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웨딩홀을 나서면서 태민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미영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수진이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미영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지.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미영의 팔을 잡으시며 말씀했어요. 할미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우리 미영이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야. 미영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차에 타면서 수진이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박 사장 표정 봤어. 완전히 감동받았잖아.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태민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미영 씨, 저도 오늘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라는 걸요. 미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민 선생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태민이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뒷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태민이라는 젊은이, 참 좋은 사람 같구나. 우리 미영이한테 딱 어울려. 미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머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국민병원은 지역에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영은 이제 책임 간호사가 되어 간호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이 참여하는 무료 의료 봉사의 날이었어요. 미영이 흰 가운을 입고 봉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팀장님, 오늘 봉사 참여자가 50명 정도 되었어요.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모든 분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미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 씨,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의료봉사 후원하러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박 사장이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트럭에는 의료용품과 생필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미영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미영 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김 여사도 나타났어요.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사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미영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미영 씨 덕분에 남편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 여사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태민이 나타났어요. 1년 동안 미영과 조심스럽게 사귀어온 그였습니다. 미영 씨, 봉사 준비 다 끝났어요. 태민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박 사장이 태민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태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영 씨와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태민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태민 선생님, 그런 말 여기서 하지 마세요. 김 여사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언제 결혼 소식 들려주실 거예요? 미영과 태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1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영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우리 미영이 일하는 모습 보러 왔는데 뭐가 무리야.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했어요. 박 사장과 김 여사가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르신 건강하시네요. 젊은이들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할머니가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의료봉사가 시작되자 미영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환자들을 안내하고 의료진들과 협력해서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태민도 소아과 진료를 담당하며 아이들을 정성껏게 돌봤어요. 박 사장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미영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일까지 다 챙기시고.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 천성이 착한 아이거든요. 저녁 무렵 봉사가 끝났어요.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태민이 다가왔어요. 미영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태민 선생님도 수고했어요. 미영이 피곤하지만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 씨, 오늘 같은 날을 보면 더욱 확신이 들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걸요. 미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민 선생님도 오늘 아이들 돌보는 모습 보니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박 사장이 다가왔어요. 미영 씨, 태민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도 오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미영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김 여사가 미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영 씨, 1년 전 결혼식 날 생각나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일은 이제 다 정리됐어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게 됐어요. 수진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 달에도 이런 봉사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해 주세요. 할머니가 미영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할미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게 진짜 보람 있는 삶이야. 태민이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미영 씨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할머니가 태민을 바라보시며 말씀했어요. 너도 좋은 청년이구나. 우리 미영이랑 잘 어울려. 미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머니, 또 그러세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병원 앞에서 미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든든한 동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태민이 미영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미영 씨, 행복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영 씨,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어요. 미영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겠어요. 그날 밤 미영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거닐었어요. 미영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까 할미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더 열심히 살겠어요. 미영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태민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실례해요. 할머니, 미영 씨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했어요. 그럼 할미는 먼저 들어가겠다. 너희들 천천히 이야기해라. 할머니가 가신 후 태민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 씨,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저와 함께 더 긴 시간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미영이 태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태민 선생님, 저도 행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태민이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기다릴게요. 미영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두 사람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미영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것이라는 것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그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니까.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